예, 안녕하세요. 50이 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형님, 좋았습니다. 방송 배고파. 야, 지금 유튜브 형한테 중요한 순간인데. 아, 진짜요? 그래. 두부 같이 먹으려고 두부 사왔는데, 형님. 네, 방송 이따 찍고. 아. 왜? 형님, 일단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 지금 17년간이고요. 엊그저께는 2박 3일 동안 입질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장어낚시 17년간 예. 정상적이야. 아, 근데 형님, 제가 낚싯대 다 바꾸고, 형님. 안 돼. 그리고 받침대 바꾸고, 형님. 그거 가지고 하는데 장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지난번에 올리신 7대 초고수의 채비 있잖아요, 형님. 전국 7대 고수의 채비 말하는 거야? 예,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가라는 데 있잖아요, 형님. 거기 반대로 갔죠. 왜? 그래야 잡죠, 내가 형님. 포인트를 찍어뒀는데 왜 반대로 가? 형님이 거기, 형님이 저기 가라고 했었잖아요. 저기 대청 저기. 그렇지. 거기 반대로 갔죠, 형님. 근데 못 잡았어? 못 잡았죠, 형님. 희한하네. 이상해요,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잡는데 왜 너만 못 잡을까? 아, 이거 채비가 7개 다 만들었는데도 못 잡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형님? 너 지금 전국 7대 고수를 비하하는 거야 지금? 절대 비하는 안 하죠, 형님. 채비가 근데- 모자라? 아, 조금 더 좋은 채비는 없어요, 형님? 그래, 병규야 가보자. 예. 병규에 예. 얼마짜리 잡고 싶니? 저는 장어 그래도 한 2, 3kg 정도는 잡아야죠, 형님. 내 기록이 2.1kg야 이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도 형님. 그래, 전국에 장어낚시 잘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 네. 근데 7대 고수의 채비가 부족하다면은 좋아. 7인을 더 늘려서 14인의 채비, 그 안에 네 14 채비가 명이요? 그렇지, 그 안에 네 채비가 두세 개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죠, 형님. 너 그걸 올해 장어, 왼수 같은 장어 꼭 성공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강을 달리고 있잖아요, 형님.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희망적인 채비일까요? 글쎄, 장어가 그렇게 쉽나?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예. 분명히 확률도 높아지면서 도움이 예. 될 거야. 채비 고민하지 말고 예. 14인의 채비 내에서 14명. 예. 두세 개만 선택해서 예. 올해 한번 꾸준히 끈기 있게 예. 해보면 될 거야 분명히. 자, 근데 이게 뭐야? 아, 이거 추남형님 두부. 야, 내가 출소했냐? 왜 두부를 사와 점심때? 아, 형님.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형님. 그렇지, 소주 인정해. 없어요? 술은 안 되고 예. 추남메뉴 두부는 인정한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 전국 14대 채비 가보겠습니다. 병규야, 네. 큰 거 한 마리 가자. 렛츠고! 화이팅! 12시 10분 정도에요. 밑밥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이요. 1번 대에서 살짝 미세한 입질이 있었습니다. 독립군 역시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채비를 갈아주던 도중 좌측 1번 대에서 강한 입질을 받았다. 녀석을 제대로 걸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독립군. 왔어. 장어 1kg. 이제야 여유롭게 묵직한 녀석을 손으로 만져본다. 보이십니까? 키로 오버장어. 예, 독립군 해냅니다. 있는 장어 반드시 잡아냅니다. 장어 액이 묻었습니다. 드르뻥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바늘털이 하는 바람에 장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독립군 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 길이가 약 75cm 정도, 일반 채비보다 조금 깁니다. 그리고 목줄이 체결된 부위가 약 52cm 정도 높죠. 그래서 우리가 원투에 수중 바닥에 떨어지면은 이런 형태가 될 건데, 독립군 채비는 바닥에서 약간 띄울 효과가 있습니다. 띄움에 바늘과 지렁이가 바닥에서 약간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뻘 형태, 뻘바닥에 조금 있는 형태의 그런 포인트는 좋겠죠. 독립군 채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목줄이 연결되는 부위가 참 특이합니다. 보실까요? 볼베어링 3호, 회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좋고 양쪽에 완충 구슬, 그리고 슬리브를 하나, 둘, 세 개 딱 꽂아주셨죠? 자, 슬리브 찝을 형태를 보면은 이 기둥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리브 안쪽에 실리콘 튜브를 하나 넣고서 슬리브를 찝었습니다. 경심줄이 슬리브에 찝혀지면서 이 강도가 약해지는 거를
보완을 한 겁니다. 아이디어 좋죠. 독립군 채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투력입니다. 장어낚시 채비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가는 채비가 맞겠습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장어낚시 유동 채비입니다. 얘는 목줄이 바로 이 앞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죠.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그래서 지렁이가 있겠고, 얘를 캐스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앞쪽으로 날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목줄에 달린 지렁이와 바늘이 바람 저항 때문에 프로펠러 역할, 즉 회오리를 치게 됩니다. 그게 바람 저항을 많이 일으켜서 비거리가 줄게 되죠. 채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이 채비를 가장 많이 쓰니까. 하지만 독립군 채비는 우리 캐스팅, 원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봉돌이 날아갈 텐데 바늘과 목줄이 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딸려가는 형태라서 비거리가 가장 멀리 나옵니다. 우리가 실전에서도 이 비교를 해보니까 라인이 가누면 가눌수록 이 비거리 차이는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502도 원정 낚시에서 가장 장타가 필요할 때는 이 독립군 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독립군님께서 저보다 연배이긴 하지만 이런 채비와 같은 고유명사를 표현할 때는 독립군님 채비가 아니라 독립군 채비가 맞습니다.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502의 매듭법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02는 대물낚시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줄 매듭법이 튼튼해야 되는데, 볼까요? 자, 목줄입니다. 목줄 매듭을 중간을 한번 꺾어줍니다. 그래서 두 가닥을 만드는 거죠. 이 두 가닥을 목줄 매일 부위에 관통 시켜주고 아주 간단한 일반 매듭법을 한번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끈 매듯이 한번 이렇게 줍니다.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원이 생기고 짜투리와 목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남죠. 요 두 가지를 바로 관통시켜 줍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다. 그 다음에 잡아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건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조여지는 매듭법입니다. 끄트머리는 깔끔하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게 왜 매듭 강도가 좋아지냐면은 목줄의 고유 매듭을 지켜주려면은 매듭법이 좋아야 되는데, 이건 두 가닥이 서로, 이 두 가닥이 서로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듭이 조여지면 조여져도 이 두 가닥이 서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고유의 목줄 강도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독립군 채비는 굳이 목줄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15cm 정도? 이렇게 짧게. 그래야지 바람 저항도 덜 타고 바닥에서 띄울 효과가 있겠죠. 매듭법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매듭법. 지인이 어제 포인트에서 대물을 걸었는데 목줄이 서졌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투입됩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 매듭법을 씁니다. 보실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허리를 한번 꺾어줍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만든 다음에 다시 목줄 장착할 부위를 관통 시켜주고, 지금부터 이제 다릅니다. 자, 관통 시켜줬죠? 이렇게 여기에서 꽈배기를 풀어줍니다. 이 목줄 기둥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이렇게 네 번 준 다음에 얘를 여기 바로 요 목줄 안쪽 원 안에 끼워줍니다. 끼워주고 바로 잡아 당겨줍니다. 쭉. 자, 쭉 잡아 당겨주고, 자, 끄트머리 깔끔하게 잘라주고, 원도 잘라주고, 얘도 잘라주고. 얘는 왜 더 강력하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건 두 가닥이었죠. 얘는 네 가닥입니다. 네 가닥. 즉, 네 가닥이 서로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듭법에서 쪼여져서 목줄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목줄 매듭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독립군 채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채비입니다. 독립군 형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어낚시 절대 고수는 502와 동갑내기인 일심초님입니다. 큰 장어만 있다면 묘양선 계곡 가서도 낚시를 하실 만큼 원정 낚시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뛰어난 승부사가 맞겠습니다. 그간 건져낸 대물들을 감상하시고 곧이어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정 낚시의 고수 일심초님의 채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뭐 진공 포장이냐? 이제부터 참 채비가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장어만큼이나. 2개를 보내주셨고, 먼저 이 채비 먼저 볼게요. 오랜만에 보네 이거. 전체 길이가 기장이 약 76cm 정도 됩니다. 평균 사이즈보다 채비가 긴 편이고요. 이게 박 작가님께서 만든 콩코드 채비라는 겁니다. 부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콩코드기 비싸게 생겼죠. 그래서 콩코드 채비라고 하는데 부상력도 좋고 원투에 잡아당길 때는 이게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좋은 추가 맞는데 지금은 납추라서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완충고무 대물조다답게 팔자돌에도 상당히 큰 호수를 쓰고 경심줄이 100호 같습니다. 100호. 이건 걸렸다 하면 장어 그냥 가는 거죠. 마감도 깔끔합니다. 반유동 채비가 맞고 아주 전통적인 채비입니다. 이런 채비 지금까지 많이 보셨죠? 꽈배기 천평 채비네요. 마찬가지로 버린 봉돌 핀돌에 약한 걸 한 10호로 보여주는데 핀돌에 3개를 껴서 하나가 부러지면 다음 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여기는 꺾이지 않도록 스튜튜브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비가 아주 강합니다. 이건 완전히 댐에서 아니면 저두지 대물낚시 조사들이 쓰는 그런 채비가 딱 포스가 느껴지네요. 전체 길이는 76, 천평 길이는 약간 18cm 정도. 천평 채비 이와 같이 있을 때 목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천평 꽈배기의 아주 교과서네요. 이분은 뭐 저두지, 특히 저두지 낚시에도 대물낚시만 다니니까 채비 전체가 아주 강력합니다. 장어 낚시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다양한 포인트에서 나온 경험으로 이와 같이 채비를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방 걸리면은 실패하기 싫은 겁니다. 장점이 저렴합니다. 이 되게 채비가 부속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렴한 채비. 더군다나 경시 100호니까 가장 강력한 채비가 되겠네요. 일주천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위기탈출 맥가이버가 있다면 장어낚시 장비 계통에서 찌가이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자케미를 보고 계신데 저항을 장착해서 사탕후 배터리를 24시간 끼워서 12년이나 지속되는 실전 최고의 케미를 만들었고 그 밖에 희한한 지렁이 꽂이, 명품 받침틀, 각종 수리와 튜닝, 장어만 만들지 못하고 다 만들어낸다는 찍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손재주가 워낙 탁월하여 채비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이버 장어낚시 카페 매니저로 계신 찍스님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인상은 채비가 상당히 깔끔하고 해드린 채비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들어간 채비입니다. 전체 길이는 77cm, 76에서 77. 찍스님의 채비는 투바늘 채비가 되겠습니다. 즉 윗바늘 하나, 아랫바늘 하나. 아랫바늘은 되게 지렁이를 많이 답니다. 미끼로. 지렁이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습성이 있죠. 그 습성 때문에 지렁이를 달겠고 윗바늘은 생미끼, 새우, 미꾸라지, 참붕어 같이 좀 거친 미끼 위주로 윗바늘은 조금 목줄을 짧게 하는 게 맞겠죠. 한 20cm 이하 정도. 그러면은 이 채비가 기능성이 있는데 자 투바늘을 하지 않을 때는 완바늘을 할 때는 어떠냐. 아래 바늘을 달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채비 형태 유동채비 반유동 채비가 되겠죠. 이렇게 아래를 포기하고 위에 바늘을 달았을 때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독립군 채비 형태 우리가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채비 형태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기 선택권이 있는 채비가 되겠습니다. 찍스님은 장어낚시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장어낚시의 특징이라든가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찍스님이 손댄 채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품은 거의 그 계통에서는 최고의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도 판매하시고 그리고 찍스님은 고향이 한평이신데 고향이 아니라 지금 현 거주 지역이 저수지라든가 기수요 각종 수로 그런 포인트를 공략하면서 퀴로바 장어 쉽지 않게 많이 잡아냅니다. 낚시는 주력이다. 그것을 좀 깨주시는 분입니다. 찍스님의 다양한 채비인데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채비. 와, 이 소품은 저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이 처음 보는 거를 여기다가 장착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전체적인 소품이 아주 고급화된 채비. 경심줄은 50호 내지는 60호. 기능성이 있으면서 참 깔끔한 채비가 되겠습니다. 찍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부르마 찍스 카페 좀 한번 띄워주세요. 바야흐로 장어낚시가 한창인 충주호에서 30분이 넘는 사투 끝에 잡아낸 초대형 메기입니다. 저것이 장어였다면 9시 뉴스와 해외 특필감이겠죠. 너무너무 큰 손맛과 공포를 안겨준 영물이라서 인증사진을 찍고 현재는 충주 어디선가에서 어슬렁거릴 겁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은아빠님이십니다. 다음은 충주 고수이신 서은아빠님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지금 서은아빠님께서
간경화 투병으로 많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완쾌를 빌며 다시 예전처럼 건강하셔서 즐거운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아빠님 채비도 앞에 꽈배기 천평을 만들어 주셨고, 드라이버님 채비와 비슷하죠? 채비 형태는 이런 투명 수축 튜브가 참 마음에 드네요. 안에가 내부가 다 보이는 게 좋고, 여기는 슬리브 2개로 찝어주셔서 이 직진성을 많이 살려주셨고, 꺾임 방지가 많이 되겠죠. 전체적인 길이는 이 앞에 앞천평 길이는 약 15cm 정도 되겠고, 마찬가지로 반유동 봉돌은 여기에 이어지겠습니다. 이 정도 반유동 형태 길이만 돼도 장어낚시 입질 보고 챔질하기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전적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슬리브 집게도 희한하네요. 참 특이한 집게로 찝어주셨는데 경심줄은 한 50호 정도 됩니다. 전체 길이는 62cm. 자, 서원아빠님은 충주호가 포인트인데 충주호에서 장어낚시를 오래 하셨습니다. 뭐 수심별로 깊은 수심, 얕은 수심, 그리고 직벽 뭐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다양하게 포인트를 읽는 능력이 남다르고, 그리고 그분의 특징은 포인트를 좀 치밀하고 좀 세밀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어의 동향을 잘 읽어내기 때문에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신 서원아빠님이 이런 채비를 오래 쓴다는 것은 이런 채비가 그러한 특성 있는 포인트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모쪼록 채비 보내주신 점 상당히 감사드리고 부디 완쾌해서 예전처럼 즐거운 낚시를 기원하겠습니다. 채비를 보내주신 서원아빠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강 낚시의 고수이신 무로드님의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로드님은 한강에서 장어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한강 장어꾼답게 특히 중간에 천평을 주셨네요. 와, 채비가 가장 기네요. 92cm 무려. 이분은 자신의 체격과도 이 채비와 연관이 있네요. 키가 상당히 크십니다. 자신의 체격과 피지컬하고 채비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경심줄은 약 30호 정도로 보입니다. 천평을 주고서 이러한 빨대로 튜닝하셨습니다. 이 장어낚시꾼들 각자가 튜닝을 많이 하십니다. 이건 특히 한강 기수역이나 뻘 지역에서 좀 채비를 좀 띄우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이번 장어 잘 잡기 때문에 올해도 뭐 한강에서 3월달에 키로바 2마리를 하신 분이니까 주력과 실력은 남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특이하게 반유동 봉돌을 유동 봉돌을 드렸네요. 마찬가지로 투바늘이라는 거죠. 여기에 왕바늘, 투바늘, 그죠? 투바늘 형태. 이런 채비는 장타형 채비는 아닌데 뻘과 바닥에서 세밀하게 공략하기에 좋은 채비가 맞겠습니다. 한강 장어 고수들이 이런 채비를 쓴단 말이지, 그 해당 포인트에 맞게끔 이렇게 채비를 진화하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그 해당 포인트에 가장 잘 어울리고 특성을 잘 살려서 채비를 만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런 분들의 괜히 이런 채비 튜닝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멋있으라고 하는 채비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현장에 맞게끔 가장 최적화된 채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 채비 소개에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소개하는 분들 중에서 장어 낚시에서 의심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하십니다. 딱 포인트에 맞게끔 이런 채비는 보시는 분, 시청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니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야님 채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야 채비입니다. 딱 봐도 채비가 아주 깔끔하죠. 전체 길이는 68cm 정도. 이 앞쪽에 좀 이렇게 줌을 줬는데 얘는 채비 목줄이 꼬이지 말라고, 채비 전체에 꼬이지 말라고 이렇게 연장선을 준 겁니다. 앞에는 볼 베어링 껴줬고 이 연장선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8cm 정도, 8에서 9cm 정도 되겠네요. 이만큼 준 만큼 바늘이 여기에 이어지면은 캐스팅 1, 2에서 비행할 때 아니면 착수 후에 수중에서 좀 덜 엉키겠죠. 그런 효과를 주고, 여기는 완충 고무 하나, 완충 고무 재질 하나 드셨고, 전체적으로 경심줄은 50호. 경심줄 되게 부드러운 줄, 비싸겠네요. 이거 줄은 50호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유동형은 충분하죠. 이 채비를 아마 분명히 슬리브가 들어가는데 이게 궁금할 겁니다. 이렇게 긴 슬리브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까봤습니다. 까봤더니 이렇게 피복을 벗겨봤더니 이와 같이 슬리브가 2개를 넣어서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튜브를 씌워주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부품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만든 거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 채비도 마찬가지로 이분께서는 특히 충주호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충주호가 다양한 포인트에서
이 채비를 많이 사용하고서 여지껏 이 채비를 많이 사용하시고 주변에다가 뭐 나눔도 하시고 가끔가다 판매도 하시는데 채비가 좋다는 거죠. 장어낚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편적인 유동 반유동 채비입니다. 하지만 요런 이렇게 액션 준 거 포인트 준 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이쁩니다. 이분들의 채비에 대해서 저 채비가 좋네 만에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잡아들인 장어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야님께서는 충주 고수라고 표현하시는데 충주에서 보팅 낚시로 대물장어를 많이 노리십니다. 저도 이 채비 좋아합니다. 별도로 저도 주문을 했습니다. 좋은 채비가 많고 채비를 보내주신 백야 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희맘님의 채비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영희맘님께서 내방하셔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희맘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희맘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채비는 전유동 어린 보드골 채비입니다. 전유동.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가성비가 정말 끝내줍니다. 가격이 거의 안 들어가요. 일단 뭐 준비물은 이게 PVC 파이프인데 엉킴 방지봉이라 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스테인으로 만든 환봉, 환봉인데 크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뭐 두껍게 써도 되고 얇게 써도 되고. 대략적으로 길이는 한 10cm 정도 되네요. 네, 10cm 되는데 옛날에 쓸 때는 한 15cm 정도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스테인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스테인이 좀 가격이 비싸니까 일반 철로 하면 가격이 훨씬 싸요. 이거는 볼 베어링 하나 넣고, 이거는 실리콘 축광개미. 요거를 이제 완충고무. 네, 완충고무. 예, 요거를 이제 원줄에 일단 넣어놓고. 자, 만드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만드는 방법이요. 예. 원줄에 이걸 일단 끼고, 예, 볼 베어링이 이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채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청테이프인데, 이렇게 하면 쉽게 찢어지는 그런 테이프거든요. 스탠 한 봉을 넣고, 그 다음은 최대한 환봉이 봉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봉돌 역할을 하고, 여기 원줄을 여기다 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파이프를 집어넣고 한 바퀴 더 감은 다음에. 한 바퀴 감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한 바퀴 감아줬고, 그리고 이 본인의 원줄에 따라 이거를 두 바퀴 감아도 되고 한 바퀴 감아도 되고, 그거는 사용은 이제 본인 스타일을 맞춰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분리될 때 너무 강하게 감아 놓으면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떨어져 나가고요. 예, 버림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예. 예.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한 바퀴 감아주셨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채비가 완성이 된 거고요. 여기다가 이 원줄입니다. 원줄을 딱 끼면 유동 봉돌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전유동 버림 채비까지 되는 채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뭐 이 채비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밑걸림 걸렸을 때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버림이 잘 돼요. 그리고 전유동이기 때문에 예민한 입질, 즉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기가 좋고요. 탈출은 어떻게 되냐? 즉 이 걸렸을 때 이거 뜯어져 나갑니다. 밑걸림 걸렸을 때 이렇게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만 남고 이 봉투가 봉투에 버림이 되는 것이고, 봉돌은 떨어져 나가고 채비하고 장어는 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여기서 뭐 또 다시 그 자리에서 쓰게 되면 또 다시 환봉 그냥 갖고 있는 걸로 아까 마냥 바로 넣고서 재활용이죠. 재활용할 수 있고,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채비가 지금 이게 전체 채비 형태가 아니라 만약에 요거는 볼베어링부터 위쪽은 원줄이 되는 겁니까? 원줄에서 이렇게 바로 끼워버립니까? 예, 원줄 전유동이기 때문에 네. 입질 보기 아주 좋죠. 원줄에서 네. 나중에 장어 잡히면 목줄 요거만 딱 끊어주면 되고. 네. 오케이. 네네, 옛날에 거창채비에 아주 개량형이네요, 그죠? 거창채비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전해져 봉돌만 껴서 전해줬었는데
근데 여기서 환봉을 쓴 이유는 거창이랑 틀린 거는 뭐냐면 이 환봉이 길목 기술 자체가 밑걸림이 덜해요. 아, 그렇죠. 예, 덜하고 원래 이건 실험용이라 짧게 했는데 환봉을 이렇게 길게 쓰게 되면 길에 따라서. 예, 날아가다가 이게 채비 엉킴이 덜하죠. 그렇죠. 예. 예. 오케이. 이상 영희맘님의 자작채비였습니다. 하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가격이 정말 싸요. 정말 싸. 이건 스텐 환봉인데 철 환봉으로 하고 하면은 이거 만드는데 300원도 안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봉투를 하나만 해도 1,000원씩 하는데 그거 대비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이상 영희맘님의 자작채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